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드디어 단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기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네. 훈수를 두면서 또 존재감을 발휘했다는 그런 소식까지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우정 기자, 네. 오늘 국회 상황 어땠습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새누리당은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 열린 게 비상대책위원 회의였고요. 두 번째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오후 5시부터 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의원들이 많은 논의가 이어졌는데 네. 일단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을 풀겠다. 모레부터 단식을 풀겠다. 대신 새누리당 의원이 국감에 참여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네. 이 안은 의총을 통과돼야 합니다. 네, 오늘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반응은 이전부터 좀 나왔습니다. 의원총회장을 들어가는 의원들에게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좀 이것저것 좀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서청원 친박 좌장이시죠. 서청원 의원도 뭔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답변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상황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심정숙 처장. 네. 이 두 여와 야가 굉장히 강대강 대치. 강대강 대치를 네.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전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정현 대표가 과연 국감에 복귀하라, 또 단식을 풀겠다, 이 얘기를 이제 사실은 오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게 의총에서 추인이 될 것이냐, 이거는 아직 약간 미지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의장이 지금 키를 쥐고 있는데 정세균 의장이 아무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퇴하라는 요구, 사퇴하라는 이유로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건데, 사퇴하겠다, 전혀 미동도 없고요. 사과도 안 하겠다, 유감 표명도 없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우정 기자 말씀대로 서청원 전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제 정세균 의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정세균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하게 되면 4일 국감에는 당연히 새누리당이 복귀를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정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투쟁을 계속하겠다. 정세균 의장의 명백한 중립성 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할 텐데, 국회 안에서 원내에서 투쟁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감에 복귀한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정말 다시 새누리당을 향해서, 특히 정세균 의장을 향해서 굉장히 거센 투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저희 시간에 지금 의총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약하면은 밥을 안 먹고 원외에서 하던 투쟁을 이제 밥 먹으면서 원내에서 하겠다. 앞으로 여의도 상황이 점점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오늘 단식 7일째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뭐 굉장히 심하게 안 좋은 상황까지 갔던 거죠. 사실 오늘은 정말 위험하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곡기 끊고 물하고 소금하고만 이제 섭취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거의 혈당 수치가 쇼크 상태에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정도 수치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이나 주변에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마련해 놓고 있었던 네. 상황이거든요. 아직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세균 의장이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새누리당에서 긴급 의총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국감에는 복귀를 하고, 지난주 한 주일은 어쨌든 그냥 계속 장외에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국감에 정상적으로 복귀를 하고, 이정현 대표도 병원으로 오전까지만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의총에서 추인이 된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방향으로 국회가 흘러가게 됐는데요. 일단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 상태가 저렇게 안 좋았으니까 결국 이제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아직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세균 의장이 유감 표명을 직접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새누리당 의원들 내부에서는 정세균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하는 걸로 지금 거의 알고 있는 방안으로 지금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정세균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하면 지금 어쨌건 물론 지금 이 일주일간의 단식하는 과정 여러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 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정세균 의장 원래 10월 3일 날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내일 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가실 수 있을 거고, 또 어쨌건 이제 국감도 다시 시작이 될 거고, 이정현 의원도 이제는 단식을 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지금 이게 최상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신동진 기자,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극적인 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이정현 대표의 부모님께서도 곡기를 끊었다, 이런 말이 나와서 저희는
이정현 대표 부모님도 단식을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죠. 예,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그 이정현 대표의 그 80이 넘은 두 양친께서 네. 아들의 건강 악화 소식을 듣고 네. 마음이 아파서 단식을 시작하셨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네. 그 오늘 그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그 곡성에 계신 두 그 양친이신 이재중과 장규옥 여사께서도 네. 함께 단식에 참여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나중에 오후에 다시 새누리당에서 네. 이 단식은 좀 와전된 것 같다. 자식이 굶고 있으니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느냐라는 네. 뜻을 다시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죠. 자식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밥이 맛이 없으셨겠죠. 이제 그런 것이 좀 확대 해석된 것 같습니다. 황성준 위원님, 이 과거 정치인들이 많이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뭐 8일도 가고 더 넘게도 가는데 7일 정도 단식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사람 건강 상태라든지 네. 그 단식을 경험해봤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요. 네. 뭐 정치하냐 보통 사람도 만약에 진짜 정상적으로 제가 정상적이라는 건 몰래 뭐 먹는 게 아니라 그대로 원단 그대로 단식을 하면요. 네.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뭐 정신 혼수 상태 정도까지도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아무런 기력도 없고요. 뭐 사실 이제 오히려 이제 고통은 좀 사라진다는 설도 많습니다. 예. 3일 정도에서 7일 사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예. 7일 넘어가면 이제 고통이 없어지는 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 그걸 그 고통 수준을 넘어서는 단계로 가는 거죠. 예. 역으로 말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까지 일단 갔던 거군요. 네. 7일 단식하는 동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청와대까지 나섰습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찾아가서 단식 좀 그만해라, 고집 그만 부려라라고 말을 했죠.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칫하다가 정말 사고 나요. 강제로라도 옮기세요. 이 보통 단식이라는 게 좀 준비도 하고 해서 시작을 한다면 모를 거 아니면 아주 급격히 나빠지거든요. 이 자칫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실래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냥 본인한테 물어보면 그냥 가자고 그럴 텐데 그러지 마시고. 결국 저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된 것 때문에 어쨌든 정 의장의 유감 표명 뭐 이런 거 없이 이정현 대표 지금 그 단식을 끊게는 됐는데, 자, 정세균 의장, 백 변호사님,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정 의장도 뭐 속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까지는 절대 뭐 사과나 유감 표현 같은 건 없을 네. 것 같았거든요. 네. 어제 이제 그 국군의 날 행사에서 다 만나서도 네. 이번에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시킨 거 관련해서 난 적법하게 다 치렀던 거고,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것에 굉장히 불쾌했었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 뭐 정세균 의장 형사고발한다 그러고 또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일단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일 그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 때문에 출국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냥 아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일단은 나는 내 지금 현재 방향대로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지금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건 정세균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한다고 할 수도 하니까 있다. 네. 지금 일단 정세균 의장이 이정현 대표의 건강 상태를 우려해서 지금 유감 표명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새누리당에서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황제 출장이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네. 새누리당 쪽에서 신사협정식으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유감 표명하셔서 마무리 지은 건지, 네. 그거는 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에서요, 국감 복귀는 복귀고 정세균 의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하겠다, 다른 방식으로 투쟁을 하겠다, 뭐 이런 말에 그런 내용이 녹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유종 기자, 네. 얼마 전부터 새누리당이 이제 정세균 의장 개인 문제, 좀 전에 백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황제 출장이라든지 개인 얘기를 하다가 급기야 부인의 황후 사치 의혹, 황후 쇼핑 의혹까지 제기했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새누리당이 정세균 의장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 부인의 관용차에 하나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네. VIP 어떤 백화점 VIP 회원들이 가질 수 있는 티켓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차량 주차도 할 수 있고 발레 파킹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지금 것들인데요. 나가는 저 카드가 그 카드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제스민 카드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1년
그 매출액이 4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정도 될 때 저 카드가 발급됩니다. 네. 블랙도 있고 블루도 있고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7천만 원 정도 이상 쓰는 카드가 아니겠느냐고 주장을 하면서 네. 현재 현대백화점 측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세균 의장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정 의장 측에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근거 없는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늘 또 의장 공관 앞에까지 찾아가서 이 자스민 카드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카드 발급받은 자는 위에 공항 스카이 라운지처럼 VIP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주부들의 로망입니다. 그 카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그거를 관용차에다 떡 붙이고 부인은 사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들은요, 독립생계 유지라고 해갖고 재산 등록에 고지 거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독립생계 거주입니까? 자, 위원님, 처음에는 의장 중립성, 이 국회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정 의장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고 사실상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 이제 검찰에서 별건 수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A 갖고 이제 잡았는데 만약 A 갖고 뭔가 뭐 기소가 안 됐을 경우에 딴 거를 털어갖고 요걸 붙이는 거 바로 이제 그 별건 수사 같은 내용이라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세균 의장도 좀 난감할 겁니다. 네. 특히 저기 이제 남자들보다도 이제 가정주부들한테 지금 막 소위 말하는 이제 화제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가정주부들이 볼 때 굉장히 부러워하는 시기 질투의 그렇죠, 대상이면서도 백화점 카드. 또 어떻게 보면 또 로망의 대상이거든요.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7천만 원이나 한 백화점에서 1년 동안 물건을 샀는지 네. 만약에 또 아니라면은 그러면 백화점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어기고 또 국회의장 부인이니까 또 준 거 아니냐. 네.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건 계속 문제가 되고 아마 정 의장도 좀 곤욕스러울 거로 생각합니다. 이 건과 별건으로 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지금 자스민 카드라는 게 지금 강남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아주머니들의 굉장히 그 전부 다 갖고 싶어하는 로망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게 시작이 정세균 의장의 그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에 중립성 그 관련해서 의무위반. 중립성 네. 문제가 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개인의 비리니 무슨 이렇게 뭐 부인의 뭐 지금 백화점 VIP 카드니 이런 거가 지금 어찌 보면 약간 곁다리로 확산이 되는데 네. 지금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이렇게 확산되는 건 물론 지금은 아예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이 계속 커지면 진짜 난감해지는 것도 정세균 의장이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또 난감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일단 유감평을 진짜 하신다면 네. 이런 부분들 다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정현 대표가 단식 말고 들어가서 계속 다른 투쟁을 하겠다는 방식으로. 취지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정세균 의장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네. 국회 정상화에 대한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 약간 뉘앙스가 조금 바뀐 게 정세균 의장에 대한 공세도 좀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정세균 의장 친정인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 의장에 대한 이 새누리당 공세가 너무 도가 지나치다, 금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비방과 공격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 부인에 대한 황제 방미, 황후 쇼핑 등 갖가지 인신 공격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면 전환을 위해 국회 안에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근거 없는 개인의 흠집내기에 경주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에서 그 품격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또한 의장에 대한 생색내기 형사 고발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강대강의 대치를 끝까지 계속했는데요. 네. 그 가운데에서 중재를 자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인데요. 오늘 이유정 기자, 네. 6가지 안에 그 중재안을 내놨죠.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이 지금 결과랑 좀 맞아떨어지나요? 네,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집니다. 역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랫동안 정치를 한 경력 때문인지 네. 이런 미래를 좀 약간 보면서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6가지를 크게 보면 주장을 했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맨 처음에는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정현 대표 병원으로 빨리 보내라.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새누리당이 정세균 의장에 대한 비난, 비방 이런 것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여야가 합동으로 정세균 방지법,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것들 법안 관련해서 좀 합의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일단 전향적인 것인데요.
그 전에는 이런 얘기를 국민의당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정 의장이 국회 파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섯 번째 보면 새누리당이 정 의장에게 사과하고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국감에 복귀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우리 박지원 대표도 굉장히 오늘의 이 매듭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자, 국회 해법에 있어서 이렇게 역할을 많이 했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군의 날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의 한 대목에 대해서 섬뜩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얘기 때문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거 관련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섬뜩하다고 얘기를 한 건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박지원 비대위원장.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특별히 북한을 좀 너무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게 어떤 대화의 제스처를 줘야 되는데 그 말씀 들으신 것처럼 어떤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기념사를 통해서 이 북한 정권을 압박했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네. 방성준 의원님,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래도 같은 동포인데 네.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지금 쌀이 재고량이 남아도는데 어차피 남은 걸 좀 도와주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요. 우선 이 수해가 지난 8월 말에 일어나갖고 9월 초에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은 그때 그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그랬다가 이것을 언제 알렸냐면 9월 9일 날 핵실험을 한 다음에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이런 수해가 났을 때 핵실험을 하지 않고 좀 도와달라 그랬으면 저도 굉장히 도와주는 쪽에 저는 찬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쭉 숨기다가 9월 9일 지난 다음에 9월 10일부터 이제 이 사실을 알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게 무조건 인도주의라는 말로만 도와줄 수가 있는가? 저는 조금 그대로 또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준 거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이가 조금 감사하다든지 뭐 이런 거 보이면 괜찮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노예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혼자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대북 지원 얘기 과연 타당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 얘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